시계열 데이터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시계열 데이터는 그 세 가지 사실 크게 네 가지 중요한 컴포넌트들이 있는데, 트렌드, 시즈널리티, 시클리컬, 그 다음에 노이즈입니다. 노이즈는 어떤 의미가 없는 잡음이어서 뭐 컴포넌트라고 따로 부르지는 않았고요.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 이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이렇게 플럭추에이션이 있어도 상향하는 트렌드가 있고, 가운데 이제 스테이셔너리 트렌드가 있죠. 그러니까 상향도 하향도 아닌 경우에 스테이셔너리 트렌드라고 하고, 오른쪽처럼 이제 다운워드 트렌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긴 텀에 대해서 계속 꾸준히 올라가거나 아니면 유지되거나 또는 이제 하향하는 그런 경향성이 보이면 트렌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시즈널리티인데요. 이거는 이렇게 비교적 짧은 텀으로 반복되는 그런 패턴이 보일 경우에 데이터에 시즈널리티가 있다고 해요. 이거는 이제 구글 트렌드에서 어제 스노우보딩이라고 쳐가지고 나온 그 그래프를 캡처해가지고 온 건데요. 여기 매년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는 있지만, 그리고 이제 롱텀으로 봤을 때 하향 트렌드도 보이지만, 연간 단위로 보면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그런 숏텀 시즈널리티가 보이죠. 이런 반복되는 패턴이 전체 샘플에서 최소 뭐 이거는 딱 정해져 있는 정답은 없는데요. 최소 3번 정도가 반복이 되는 패턴이 보이면 시즈널리티가 있다라고 보통 판단을 합니다. 뭐 꼭 2번이라고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3번이라고 해서 시즈널리티가 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가령 이제 어떤 내가 샘플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서 2번의 패턴, 반복되는 패턴이 보이는데, 샘플을 더 채집해가지고 익스펜딩을 했을 경우에 같은 패턴이 반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샘플에서 뭐 3번, 4번 반복되는데 앞뒤로 샘플을 더 늘려봤더니 거기서는 그런 패턴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뭐 3번을 기준으로 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패턴이 많이 발생을 해야지 그 시즈널리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템포럴하게 어떤 구간에서만 반복되는 패턴이 있으면 그 패턴에 대해서만 이렇게 잘라내가지고 시즈널리티를 부여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고는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클리컬인데, 이거는 이제 패턴이긴 하지만 롱텀 패턴이에요. 여기 보시면 상향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는 S&P 500 지수인데요. 이런 패턴이 사실 있는 듯 하면서 두 개가 주기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2번 이상 반복이 되지가 않죠. 얘는 이제 그 시즈널리티 패턴이라기보다는 그냥 레벨이 어떤 일정 시점까지 이렇게 경기가 계속 좋아졌다가 떨어짐에 의해서 레벨이 내려가는 그런 시클리컬 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이제 그때는 노이즈죠. 그래서 이제 좀 단순화해서 보면 좌측 상단에 보시면 이건 이제 그냥 롱텀 트렌드죠. 계속 어떤 긴 주기를 통해서 계속 상향하는 트렌드가 보여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측 상단에 보면 거기에 시클리컬 패턴이 부여가 됐어요. 그래서 뭐 사실 3번을 안 넘기기 위해서 이제 2번만 들어가 있는 건데, 뭐 3번이든 2번이든 뭐 4번이든 아주 긴 텀을 통해서 이제 플럭추에이션이 살짝씩 있는 이런 이제 시클리컬 컴포넌트가 더해진 거고, 그런 시클리컬 컴포넌트 위에 숏텀 패턴들이 부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같은 주기대로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들이 더해져 가지고 이런 패턴들을 보이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노이즈가 끼면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실례를 보면 이제 좌상단에 보면 그 뭐 미국의 뭐 패밀리 하우스 세일즈 데이터인데, 이 경우에 이제 매년 강한 시즈널리티를 보이죠. 이게 매년 샘플인데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롱텀으로도 보여요.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어떤 패턴화된 시즈널리티인지는 아직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연간 패턴이 보이는 건 확실하고, 이런 시클리컬 컴포넌트도 가지고 있고, 딱히 상향이나 그 하향 트렌드가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그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우상단을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하향 트렌드가 강하게 보이죠. 시즈널리티 패턴은 없고, 그렇다고 시클리컬이라고 하기에는 샘플이 너무 좁아요. 0에서 그냥 100개까지밖에 없잖아요. 만약 이거를 더 샘플링을 더 늘려가지고 그 과거의 데이터까지 한다면 요게 요런 식으로도 패턴을 이룰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뭐라고 딱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확실히 요 범위 안에서는 하향 트렌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좌하단에 보시면 얘는 이제 상향 트렌드가 확실하고 또 어떤 주기별로 이런 그 시즈널리티 패턴도 강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이거야말로 그냥 노이즈예요. 요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요축으로 해서 이렇게 그 뭐 무슨 히스토그램 같은 걸 그려보면 이제 가우시안 분포를 보여주게 됩니다. 노이즈니까요. 자, 이런 패턴들을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모델링 하는 거예요. 전체 어떤 반복되는 패턴이거나 트렌드 컴포넌트를 빼버리고 나머지 노이즈 안에서 데이터의 패턴을 파악을 하는 게 우리가 앞으로 할 그 시계열 데이터 모델링의 기본이 됩니다. 일단 그러면 그런 좀 전에 봤던 어떤 트렌드나 시즈널리티를 데이터에서 이제 구분을 해낼 수가 있으면 우리가 이 데이터를 어떤 패턴을 분석을 하고 그 포캐스팅 할 수 있는 모델링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하는 게 이제 에러 트렌드 시즈널리티 모델링인데, 그러니까 데이터를 에러와 트렌드 시즈널리티로 나눠가지고 그거의 합과 또는 곱으로 데이터를 리프레젠테이션 하는 거죠. 그것만 가지고도 시계열 데이터를 모델링하고 예측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시각화를 하면 어떤 데이터의 패턴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이제 ETS 디컴포지션이라는 건데요. 조금 있다가 그 에어라인 패신저스라는 이렇게 이게 옛날 49년부터 60년까지 월별로 그 에어라인 승객 수를 1000단위로 기록한 데이터에 대해서 ETS 디컴포지션을 해볼 건데, 요거를 에러와 트렌드와 시즈널리티를 구분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디컴포지션이 돼요. 요거는 이제 위아래로 이제 이렇게 압축이 되기 때문에 사실 똑같은 데이터인데 좀 이게 좁게 표시가 됐을 뿐이고요. 그 밑에를 보면 상향 트렌드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그 아래 보면 연간으로 이렇게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되는 시즈널리티도 확인할 수가 있고, 요것과 요거를 여기에서 빼내면 요 레지듀얼, 즉 에러가 됩니다. 얘는 이제 노이즈 데이터가 되는 거죠. 이 안에서는 이제 어떤 패턴이나 코릴레이션도 생겨서는 안 되는 그런 순수한 노이즈가 되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애디티브 모델로 이 컴포넌트들의 합으로 이루어진 디컴포지션이기 때문에 요거 합과 요거 합과 요거 합을 같은 시점으로 하면 요 시점이 요 데이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이 컴포넌트들을 곱해가지고 요 옵서베이션 데이터를 리프레젠테이션하는 멀티플리커티브 모델도 있습니다. 그거를 그 노트북에서 스태츠 모델 가지고 해볼게요. 기본적인 라이브러리들 설치를 하고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리길
시계열 데이터는 시클리컬 뭐 레벨이라고도 하거든요. 시클리컬 컴포넌트와 트렌드와 시저널리티, 그 다음에 노이즈 혹은 에러로 표시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령 YT 시점에 데이터는 요것들의 합으로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표시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레벨 데이터는 디컴포지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노이즈로 들어갑니다. 노이즈로 들어가고, 그래서 요 에러 안에 그 시클리컬 데이터가 포함이 되고, 뒤에 가면 그 에러 안에서 시클리컬 데이터를 뽑아내기 위해서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이 또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ETS에서 ETS 모델링이라고 해요. 시계열 데이터에서 ETS 모델링을 하려면 스태치 모델스 라이브러리가 필요해요. 아까 그 커널 설치하실 때 거기서 뭐 콘다 인스톨 스태치 모델스 이렇게 하시면 지금 0.9.0 버전이 설치될 겁니다. 지금 최신 버전은 0.10.0인데 아직 콘다 리파지터리 안 올라와 가지고 0.9.0 버전을 쓰셔야 돼요. TSA의 시저널 안에서 시저널 디컴포즈, 실험용으로 데이터를 하나 만들게요. 그냥 임의로 이제 상향 트렌드만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하나 100개를 만들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1에서 100까지 레인지 데이터 하면 이게 1에서 100까지 99까지 리스트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위아래로 노이즈를 섞어주는 거예요. 위아래로. 노이즈의 범위는 0에서 10까지. 그러면 값이 이렇게 변하죠. 노이즈는 섞였지만 어쨌든 상향 트렌드인 거는 뭐 여전합니다. 이거를 이제 시리즈 데이터로 만들어주고요. 그거를 시리즈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했어요. 자, 다시 설명드리면 요 리스트는 레인지 1에서 99까지 맨 뒤에는 포함이 안 돼요. 그거 루프를 돌면서 1에서 99에다가 0에서 10까지의 노이즈를 랜덤하게 섞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래는 1에서 99까지 이렇게 선이 그어질 텐데 그거가 이제 위로 이제 노이즈만큼 조금씩 이렇게 자글자글해지겠죠. 그 시리즈 데이터가 시리즈라는 변수에 저장이 돼 있고, 그냥 앞서서 임포트했던 시저널 디컴포즈라는 함수에다가 그냥 저 시리즈를 넘겨만 주면 됩니다. 그리고 원래 디폴트로 에디티브 모델인데 여기다가 명시적으로 에디티브라고 써줄게요. 그리고 샘플 프레퀀시는 1. 이거 배열로 주면 프레퀀시 안 줘도 되는데 여기서 판다스 시리즈로 줬기 때문에 프레퀀시를 줘야지 뭐 워닝이나 이런 게 안 떠요. 안 줘도 가능합니다. 해서 리절트로 리턴 받은 거에 요 안에 보면 이렇게 옵저브도 이게 원본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레지듀얼, 시즈널리티, 트렌드 이렇게 컴포넌트들이 있잖아요. 요거를 그냥 한꺼번에 플로팅을 해버리면 이렇게 나오죠. 자, 보시면 원본 데이터가 1에서 99까지 이렇게 상향하는데 노이즈를 줬기 때문에 짜글짜글해졌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얘는 아무런 시즈널리티 패턴도 없고 그냥 트렌드만 있겠죠. 그러니까 디컴포지션 했을 때 트렌드만 이렇게 나타나고 시즈널리티도 없고 레지듀얼도 뭐 여기서 없다고 나오나요? 레지듀얼도 안 잡히네요. 그냥 트렌드로만
다 모든 게 잡혔어요. 이게 원래 이 다음에 그리는 게 이게 사이즈를 늘리는 방법이 마땅치 않아 갖고 비주얼라이제이션을 먼저 하고 2단계로 왔어야 되는데 얘를 조금 더 보기 좋게 다듬어 볼게요. 플롯 디컴포즈라는 함수를 정의를 해서 디컴포즈 리절트를 인자로 받고 서브 플롯을 만드는데 4개가 필요하죠. 원래 원본 데이터, 트렌드, 시저널리티, 레지듀얼. 그러니까 서브 플롯을 4개를 만들고 그거를 한 칼럼으로 다 정렬을 할 거예요. 여기서 이제 피겨 사이즈를 지정해 줄 수가 있죠. 15 by 8. 요것의 리턴은 서브 플롯 4개로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서 함수의 인자로 받은 디컴포즈 리절트에서 옵저브드, 이게 원본, 이게 시리즈거든요. 입력이 시리즈 들어오면 아웃풋도 시리즈도 나와요. 입력이 배열로 들어오면, 그러니까 파이썬 리스트로 들어오면 출력도 리스트로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 옵저브드는 판다스 시리즈가 되고 시리즈에 대해서 이렇게 플롯을 실행할 수가 있는 거죠. 레전드는 안 그려주고, 이 옵저브들을 첫 번째 서브 플롯에다가 지정을 해서 그리고요. 그 다음에 서브 플롯에 y 레이블을 옵저브드라고 그려주는 거죠. 그러면 요 앞에 요 리절트를 요 함수에다가 넘겨주면, 일단 다른 애들은 지금 안 그리더라도 옵저브드는 데이터가 나와야 되니까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리절트라고 넘겨주면 에러가 났네. 네. 예. 일리걸 아규먼트라고. 마저 다 써볼게요. 뒤에 것도. 이게 서브 플로츠입니다. 그쵸. 예. 아직 여기는 값을 안 채웠지만 이제 처음 트렌드 값은 더 넓게 나왔잖아요. 예, 여기 밑에 샘플 번호도 적혀 있고, 이게 좀 더 보기 낫더라고요. 나머지는 이제 복붙 해가지고 이번에 두 번째는 이제 옵저브드가 아니라 트렌드가 되겠죠. 레이블도 트렌드, 서브 플롯은 두 번째, 얘는 세 번째, 얘는 네 번째, 이것도 네 번째, 두 번째, 이거는 시즈널, 레지듀얼, 지금 이제 타이핑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잠깐 시간을 드리고요. 이렇게 해놓으면 요 앞으로 뭐 멀티플리커티브 모델이나 다른 데서도 계속 갖다 쓸 수 있으니까 하나 정의를 해놓고 지나가는 걸로 합시다. 뭐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 서브 플롯은 이 레코드 로우 개수와 컬럼 개수를 앞에서 정의를 하고, 이 정의된 것만큼 서브 플롯을 앞에 리턴을 해줘요.
요 피규어는 요 피규어들의 전체를 의미하고 요 AX 1번부터 4는 여기에 1, 2, 3, 4 이런 식으로 각각 이제 리턴을 해줘서 거기에 딱 그 슬롯에다가 이런 식으로 플롯 함수에다가 슬롯을 AX 파라미터로 지정을 해주면 요 데이터에 대한 플롯이 거기 가서 딱 붙는 거죠. 1번은 여기 가서 붙고 2번은 여기 가서 붙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쪼개서 그려주는 게 원래 제공되는 요것보다 얘는 심지어 버그도 있어서 뒤에다가 세미콜론 안 붙여주면 출력이 2개가 돼요. 이렇게 하나 나오고 한 번 또 나오죠. 이게 지금 버전에 옛날부터 있는 버그였는데 고쳐지지를 않고 있더라고요. 얘를 안 쓰고 이제 요것만 쓰겠습니다. 그럼 이제 에디티브 모델이 이래서 에디티브구나. 그리고 트렌드만 있는 거에는 뭐 시즈널리티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를 눈으로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멀티플리커티브 모델도 한번 볼게요. 아까는 더하기였는데 이번에는 레벨과 에러와 트렌드와 시즈널리티가 더하기가 아니라 이제 곱하기로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모델링이죠. 어떤 데이터가 어떤 익스포넨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 이런 곱하기 모델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건 또 더하기 모델하고 똑같아요. 여기 앞에다 로그만 씌워주면 이게 더하기로 풀리잖아요. 여러분 다 고등학교 때 배우나요? 그래서 사실은 뭐 멀티플리커티브 모델이나 에디티브 모델이나 뭐 그냥 다 더하기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쉽죠. 얘도 샘플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까처럼 이번에는 이제 익스포넨셜하게 제곱하는 샘플이에요. 1번부터 100까지 데이터가 있는데 그거를 제곱을 합니다. 그냥 노이즈는 안 썼고 그냥 range 여기 in 들어가야죠. for I in range 1에서 100까지. 그럼 이렇게 급수로 늘어나는 데이터가 생기게 되는데 얘를 다시 시리즈라고 저장을 하고요. 시리즈를 플로팅을 하면 보다시피 이렇게 리니어하지 않고 곡선으로 이제 익스포넨셜하게 올라가요. 얘도 시즈널 디컴포즈에다가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서 모델을 이번에는 멀티플리커티브 마찬가지로 프리퀀시는 하나 리절트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정의했던 플롯 디컴포즈라는 걸 통해서 리절트를 확인을 해보면 역시 얘는 이제 익스포넨셜한 오리지널 데이터가 트렌드가 익스포넨셜한 트렌드만 보여주고 어떤 시즈널리티 패턴이 전혀 안 나오는 게 보이죠. 뭐 이런 겁니다. 이렇게 그냥 이걸 더해버리면 이제 얘가 곱해버리면 요거 되는 거죠. 얘는 이제 0이니까 그냥 1로 해가지고 곱하면 요 트렌드 모델이 바로 이렇게 그려지듯이 에디티브 모델이나 멀티플리커티브 모델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단순하지 않고 실제 데이터는 트렌드도 있고 노이즈도 있으니까 그 공유해드린 에어라인 패신저스를 읽어가지고 저 에디티브 모델로 얘를 디컴포즈 해볼게요. 여기에는 이제 months라는 컬럼이 있는데 그 months라는 컬럼을 인덱스로 해서 에어라인이라는 변수에다가 데이터 프레임을 저장을 하고요. 보시면 컬럼이 딱 하나예요. thousands of passengers, 1000단위라는 의미죠. 요 연과 months가 붙어 있는 인덱스인데 여기서 따로 우리가 뭐 인덱스 레인지 같은 걸 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오브젝트인 걸 그냥 내버려 두고
이 데이터를 플로팅을 해보면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월별 패신저 수가 이렇게 상향 트렌드를 보여주면서 이제 똑같은 패턴으로 애뉴얼리 반복이 되잖아요. 시즈널리티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게 사실 약간 이렇게 직선으로 트렌드를 보이면서도 곡선으로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멀티플리커티브 모델로 디컴포즈를 해도 뭐 큰 문제가 없고요. 그래도 우리가 시계열 데이터를 다루니까 인덱스를 데이터함으로 변환해 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디폴트로 그냥 매월 1일로 채워 넣었네요. 에어라인의 thousands of passengers 컬럼을 셀렉트해서 시리즈로 파라미터로 넘겨주고 모델은 멀티플리커티브 그 다음에 이거를 리절트에다가 저장을 하죠. 그리고 다시 플로팅을 해보면 네. 아까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트렌드와 이 시즈널리티가 구분이 됐고 레지듀얼이 나타났는데 뭐 눈으로 보이는 것 같은 패턴은 안 보이죠. 어떤 뭐 레벨이 서로 다르다든가 어떤 반복적인 여기 뭐 어떤 반복적인 패턴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여기서는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시즈널리티라고 볼 수는 없고, 근데 이거를 이제 나중에 나오는 알고리즘으로 분석을 해내면 이 안에서도 패턴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하고 모델링 한다는 거는 트렌드를 제거하고 시즈널리티를 뺀 다음에 노이즈에서 패턴을 얻어다가 모델링을 하고 다시 프레딕션을 할 때는 그 모델링 된 거에다가 그 시즈널리티를 더해주고 트렌드를 더하는 방식으로 프레딕션을 하거든요. 네. ETS 디컴포지션은 여기까지 하고 뭐 타임존이나 이런 것들 부수적인 걸 조금 더 알려드릴게요. 얘도 바로 이제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